네,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? 이번 시간은 제가 기타를 하나 리뷰를 하도록 할 건데요. 이번에 또 이제 기타 협찬을 받아가지고 영상을 하나 찍게 됐습니다. 진짜 협찬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. 이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복스 마켓에 S66과 V90이라는 두 가지 기타가 있는데 S66 같은 경우는 이제 S66 픽업이 3개 달려있는 기타고요. 그 다음에 리이메이징을 한 거기 때문에 좀 옛날에 그 빈티지한 복스의 세미알로우 기타를 좀 많이 유지를 시키려고 했거든요. 노브나 피카드 같은 경우는 기존의 밥캣 디자인을 그대로 따라왔다라고 하고요. 투노매틱 브릿지죠. 피고온 픽업 2개 있고 픽업 셀렉터는 3단이고요. 그 다음에 투볼륨의 투톤 이렇게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. 좀 약간 디테일한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. 여기 보면은 그로브라고 써져 있는데 크롬라운드 BTG 오픈 기어인데요. 빈티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적당한 기어비를 가지고 있고 튜닝 성능 또한 되게 안정적이고요. 여러분들은 어떤 취향인지 모르겠는데 이 헤드머신에 보면 줄감기를 보면은 진짜 좀 전체적으로 빈티지한 헤드머신? 그러니까 되게 옛날에 통기타나 이런 거 보면은 전형적인 그런 헤드머신 모양이거든요. 근데 이제 약간 거기서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이 손잡이 부분을 약간 뭐라고 하지? 이 손에 맞게 이렇게 이쪽이 출구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인토네이션 같은 경우도 되게 안정적이고 장력이나 이런 것도 또 큰 문제 없거든요. 다른 거는 좀 예민하진 않은데 줄높이는 살짝 예민하게 쓰는 편이거든요. 굳이 스팅할 필요 없이 초기 출구대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? 라고 생각할 정도로 약간 되게 스탠다드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. 자신한테 더 맞는 취향의 연주를 원한다라고 하면 물론 이것보다 조금 더 이제 세팅을 받을 필요는 있겠지만 초기 출구 세팅만으로도 충분히 연주가 가능하다라는 점이 좀 장점인 것 같고요. 이 세미알로우 바디들은 이제 프랄로우 바디에 비해서 이 센터 블록이 차지하는 자리가 있거든요. 가운데 이제 나무가 이렇게 덧대져 있어서 하울링을 방지하는 그런 센터 블록이 있는데 일반 프랄로우랑 세미알로우랑 비교해봤을 때 오히려 프랄로우 바디보다 이 세미알로우 바디가 그 센터 블록 때문에 되게 더 무겁거든요. 근데 이 기타 같은 경우는 이 밥캣 기타 같은 경우는 센터에 공기층이 들어가 있는 릴리트 웨이프 방식이 있는 그런 기타라서 이게 일반적인 세미할로우 바디에 비해서 훨씬 더 가볍거든요. 세미할로우의 이제 대표격인 이제 ES335랑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진짜 농담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살짝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이 두 개 기타 무게 차이가 확실히 나거든요. 저는 사실 진짜 히스토리크 블레스폴 라인업이 아니면은 그냥 웬만큼 그냥 버텨서 치는 타입이라서 막 크게 신경을 안 쓴다고 하지만 그래도 진짜 이거는 두 개 다 딱 들고 어떤 게 더 무거워라고 하면은 ES335가 100이면 100, 솔직히 100이면 100 다 무겁다고 할 것 같거든요. 또한 이 노브 같은 경우도 이제 그냥 일반적인 투볼륨 투톤 방식이죠. 일반적인 투볼륨 투톤 방식인데 노브 같은 경우도 안정성도 되게 있는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 픽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아까 전에 소파 픽업의 가장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그 P90 픽업, 그 P90 픽업을 V90 픽업이라는 이름으로 복스의 V90 픽업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이렇게 출시를 하게 된 건데요. 싱글형의 그 찰랑찰랑거린다고 하죠. 싱글형의 그런 클린한 이제 찰랑찰랑거리는 느낌, 그 다음에 그 험버커의 따뜻한 느낌, 밀도감이라고도 하죠. 그래서 험버커의 그 밀도감과 그 싱글 픽업의 약간 클린한 그 느낌을 잘 섞은 이런 픽업을 소파 픽업이라고 부르죠. 싱글 픽업과 험버커의 중간 정도라고 보셔도 되는데 톤오버에 대한 가변성도 되게 넓은 편이라서 재즈한 톤부터 이제 되게 락킹한 톤, 그런 톤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기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한번 연주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일단 클린톤 소리 먼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볼륨이랑 클린톤 전부 다 10, 10, 10으로 놓고서 연주해보도록 할게요. 플라이미트더분 연주하면서 자유롭게 이렇게 1단, 2단, 3단 순으로 한번 올려서 연주해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풀볼륨으로 연주를 했는데요. 사실 이 기타의 가장 큰 장점은요,
이제 볼륨이랑 이 톤 노브를 돌리면은요, 톤에 대한 색깔이 엄청 바뀌거든요. 자, 한번 들려드릴게요.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렇게 리어 픽업이 약간 쨍쨍한 소리가 나는데, 이거를 톤을 좀 깎아주면 이런 느낌이 되거든요. 자, 확실하게 아예 0으로 넣어볼게요. 그렇죠? 그렇죠. 이런 느낌도 나고요. 그럼 볼륨이 잘 먹히는 기타는 이 볼륨 조절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, 여러분들이 제일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볼륨은 단순하게 소리만 조절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. 근데 볼륨은 소리만 조절하는 게 아니라 톤까지도 같이 바꿉니다.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렇지만 볼륨을 줄이면, 그렇죠? 사실은 거의 소리랑 톤이랑 동시에 같이 깎이는 그런 느낌이 들죠. 그래서 이 노브에 대한 밸런스 잡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한 기타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그렇죠. 이런 식으로 노브에 따라서 진짜 톤에 대한 가변성이 엄청 달라지거든요. 여기다가 뭐 그냥 공간기 잠깐, 뭐 공간계랑 이런 거 살짝 걸어보면은 뭐 볼륨이랑 톤을 살짝 깎은 상태로 연주하면은 이런 느낌이죠. 근데 여기서 볼륨이랑 노브를 풀러주면은 제가 그냥 간단하게 뭐 볼륨이랑 톤 노브 10을 해서 보여드렸지만, 노브를 어떤 식으로 세팅하느냐에 따른 가변성이 정말 많이 좋은 편이고요. 드라이브 톤 살짝 들려드리자면은, 자, 이것도 그냥 편안하게 10으로 할게요. 그냥 자유롭게 연주 한번 해볼게요. 볼륨이랑 톤 노브에 대한 가변성이 진짜 많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기타는 현재 200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. 이제 하드 케이스 포함 가격입니다. 하드 케이스 포함 가격이고요.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한번 해드리자면은, 이 기타 같은 경우는 이제 세미 할로우 라인업이죠. 그래가지고 에피폰의 카지노 같은 디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, 사실 에피폰의 카지노보다는 훨씬 더 높은 위급의 레벨이고요. 약간 비슷한 그레이드를 따진다면은 야마하의 SA2200, 야마하의 SA2200이 있겠죠?
근데 이제 2200 같은 경우는 험버커 픽업으로 돼 있습니다. 그래서 험버커 픽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소파 픽업이 싱글 픽업과 험버커 픽업의 중간점이기 때문에 싱글 픽업의 소리, 그 다음에 험버커 픽업의 소리를 어느 정도 이렇게 섞어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, SA2200 같은 경우는 애초에 험버커 픽업이기 때문에 험버커 한쪽에만 좀 치우쳐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. 저도 깁슨 레스포를 꽤 오랫동안 사용했었는데요. 그때도 소파 픽업을 저는 계속 사용을 했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 기타를 연주했을 때 되게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 소파 픽업의 감성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정말 좋았습니다. 근데 너무 장점만 얘기하면은 약간 너무 광고 같죠? 그래서 몇 가지 단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, 일단은 이 노브가 이제 가변성이 되게 좋아요. 노브가 아까 전에도 여러분들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, 노브가 이제 얼마큼 돌리느냐에 따라서 톤에 대한 느낌이 정말 확실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 노브에 대한 컨트롤이 되게 중요한데, 근데 이제 노브가 숫자가 적혀있지가 않아요. 노브 숫자가 적혀있지가 않아가지고 이게 지금 몇인지를 좀 구별하기 힘들어요. 몇인지 구별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. 물론 이 같은 경우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약간 빈티지함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노브 같은 거 이제 숫자를 표기 안 했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아무래도 조금은 불편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 다음에는요, 저는 사실 이건 개인 취향이지만 저는 선버스트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. 근데 이 바켓 모델 같은 경우는 이 선버스트 말고 뭐 검은색이나 뭐 체리색 등등등 이제 다른 색상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색상 고르셔도 되고요. 사운드적인 측면이나 연주감적인 측면에 대해서는요,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기타에 대한 편식이 좀 없는 편이거든요. 어떤 뜻이냐면은 막 이 기타는 연주하기 불편해, 이 기타는 소리가 별로야, 약간 이런 거에 대한 편견이나 편식 같은 게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, 그래서 이 기타 같은 경우도 소파 픽업을 별로 안 써본 분들이라면은 이제 되게 싫어하실 수도 있고, 세미할로로 연주를 안 해본 사람들이라면은 이제 불편할 수도 있는데, 저는 근데 둘 다 연주를 했었기 때문에 연주감이나 사운드에 대해서는 살짝 집어내고 싶은 부분이 있긴 한데 좀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. 물론 약간 그런 건 있어요. 소파 픽업이기 때문에 완벽한 싱글 사운드, 완벽한 험버커 사운드는 당연히 못 내요. 그거는 이 기타뿐만 아니라 어떤 기타를 들고 와도 그거는 픽업이라는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, 이 소파 픽업이라는 특유의 그 매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정말 좋아하실 것 같고요. 이거는 약간 좀 논외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, 세미할로우 기타를 여성분들이 든다면은 정말 아담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. 진짜 뭔가 모르게 되게 잘 어울리는 느낌이 들어서, 세미할로우 기타가 자기가 큰 만큼 저를 아담하게 만들어서 저는 이 세미할로우 타입의 기타를 정말 좋아합니다. 네, 그러면은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, 이 영상인 신년에 올라오는 영상이고요. 저는 지금 12월 31일 날에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.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